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여당 내의 대선 경쟁입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른바 정세균 총리의 이름 약자를 통해서 SK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SK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어제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대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정세균 광화문 포럼. 이 모임의 이름이 광화문 포럼이에요. 총리 시절에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명사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막 그랬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총리를 끝난 뒤에는 이게 대선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 모임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진 좀 보실까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시니까 아마 뭐 축하하는 자리라서 가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다른 의원분들, 이른바 SK계로 꼽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군요. 이쪽에 주로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정치권 복귀 이후 첫 강연에 나섰다.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어제 했어요. 약간 공약 같기도 합니다. 현역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그리고 미래 씨앗 통장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1억을 준다는 거죠. 돈을 차곡차곡 출생 이후에 20년 동안 쌓아가서 나중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요. 정세균 전 총리 여러 가지 공약 그리고 행보도 굉장히 분주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지율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지지율이 지금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행사 끝난 뒤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생 탐방도 하시고 청년 1억 보원 자금 뭐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한국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했게요? 그런데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신경이 당연히 쓰이지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네. 들어보시겠지만 본인도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 알아서는 벌써 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네. 노력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겠는가. 뚜벅뚜벅 가겠다 뭐 이런 뜻을 얘기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정세균 전 총리 정치권에서 워낙 중진인데다가요. 그래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심이 바라보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글쎄요. 다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에 출발할 때 1.2%였고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한 40% 가까운 그렇습니다. 지지율인데 결과적으로 1.2에서 출발한 게 뒤집어서 대통령이 승리했죠. 되었거든요. 아마 모든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것이죠. 아마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한 3% 정도의 지지율이면 유의미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총리에서 물러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 정세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지지율에 대해 기자가 물었을 때 그거 알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총리 시절에 할 수 없었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유쾌한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께 공감을 가게 되는데 엊그제 대통령도 특별 연설에서 차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고 균형 감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대 정신은 한 개인의 통찰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감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속에 어떻게 짧은 말이지만 그 지지율 올리는 거 알면 내가 벌써 했게요라고 하는 이런 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 예. 틀림없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의 내공이 있다고 보신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가볍게 넘기면서 또 막 설명을 다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어제 뭐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 물어보죠. 최근에 이 여당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적하는 듯한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어제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 최근에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잠깐 섞여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가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좌장으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본인의 SNS상에 올려요.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뭔가를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독선적이면서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이끌었던 게 총리 자리잖아요. 그래서 전임 총리 2명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이런 글과 함께 본인의 지역구의 어떤 모습 사진까지 올리면서 뭐 지역구 얘기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 대목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뭐 지방자치단체도 뭐 책임 있는 건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설전이라고 또 묘사도 합니다. 자, 최영학 의원님. 그런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마지막 그 부분에 할 말은 많지만 뭐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이러다가 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그러나 뭔가 말을 자제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더 각을, 이른바 각을 세우는 겁니까? 각을 후보끼리 세우다가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세웠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별로 헤쳐모야 하는 예. 대선의 계절이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서로의 뭐 어떤 흠집내기 또는 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아주 격렬한 경쟁의 장까지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초반에 있고요. 진짜 뭐 두 분 다 굉장히 뭐 말로서는 어디 가서 지지지 않으신 분인데 진짜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런 부분들로 대선 경쟁을 했을 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를 좋게 본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저렇게 대규모 출정식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입니다만은 저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예. 가족끼리 뭐 5명 이상도 밥을 못 먹게 하는데 예. 저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세과시하는 거 진짜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조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교수,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 대선 경쟁이 미미해요. 사실은. 너무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만 쳐다보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에 있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난 다음 예. 그리고 나서 대선에 대한 경선 등의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권당에 있는 여러 후보들의 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결은 분명히 딱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같은 정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후보. 한 후자에 대한 얘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 측에 가까운 얘기겠죠.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부터 정권과 대통령을 하는 공격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정당인 것처럼 차별에 나서겠죠. 남은 거 이제 빅3라고 불리는 2명의 후보일 텐데요. 예.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예.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일 예. 텐데 둘이 묘하게 경력과 지역적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계승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총리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과거 호남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연결성을 훨씬 더 깊게 개입됐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모호해진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대선에 뛰어드는가가 핵심인데 예. 만약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의 모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지만 여기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역으로 나가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하는 순간 이재명 지사와의 혈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간에 이러한 격돌되는 양상들은 훨씬 더 자주 목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있을 거다. 그리고 뭔가 지금은 자제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지켜봤고요. 자, 이런 과정에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지 모임이 출범합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소설가 황석영, 그리고 박노현, 이런 분도 과거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선 캠프 오늘 출범. 정확하게는 대선 캠프라기보다는 지지 모임 성격이 강하죠. 이게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이 행사가. 15,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숫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출범하는 이 조직의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지지 조직이라고 알려져요. 이 광장 조직을 이어받은 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름이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 조직은 광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 이름은 민주평화광장입니다. 민주는 민주당 뜻 같아요. 평화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하면서 평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둘을 합해서 민주평화란 말이 붙였는데 광장이라고 또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다음 관련 내용은요,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해찬계 주도 이재명의 새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뜻이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주평화광장의 대표는 조정식 의원이 맞는데 이해찬 당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의원, 이해식 의원 등 동참 예정. 이해찬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해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이재명, 뭐 교감서 이런 게 막 소문처럼 그동안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엔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소문도 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또 경기도하고 이해찬 측 그 인사들하고 또 교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당위원장도 했었고 또 그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하실 때 예. 정책위 의장을 또 맡았던 경험도 있고요. 예.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찬 대표의 또 측근이기도 예, 하지만 가까운 또 인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의 또 평화부지사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예. 저는 또 일부에서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의중도 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예. 뭐 이재명계 이재명 지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뭐 본인이 그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탄탄한 대선 주자의 입지를 또 굳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이해찬 대표의 그 마음이 좀 이재명계 쪽으로 조금 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대진 여겨집니다. 변호사가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그 대선주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대선주자분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반응 없습니다만 일단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다뤄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모임을 출범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을 합니다. 자, 여당의 대선 경쟁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무슨 여러 가지 모임 그리고 뭐 행사에 계속 꾸준히 참석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 발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모습들이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